안녕하세요. 텍스트나 이미지 하나만으로요, 순식간에 상호작용이 가능한 가상세계를 만든다. 이런 기술 상상해 보셨나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구글의 최신 월드 모델, 지니3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니3. 네, 이게 마치 즉석에서 게임 환경이 그냥 뚝딱 생성되는 것 같은 뭐 그런 놀라운 기술인데요. 오늘 이 자료 통해서 지니3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또 어디에 쓰일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무엇인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기술이죠. 이게 단순히 그냥 신기한 데모, 이걸 넘어서요. 자율 에이전트, 특히 그 로봇을 훈련시키는 방식이나 아니면 우리가 미디어 컨텐츠를 소비하고 만드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졌다고 봅니다. 보내주신 자료, 구글 지니3 실시간 가상공간 생성의 새 시대, 이 발췌본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 먼저 뽑아내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가상공간 생성 능력, 이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 모델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해상도도 320p에서 720p로 꽤 올라갔고 초당 24프레임이면 움직임도 훨씬 자연스러워졌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더 주목할 만한 발전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 해상도나 프레임 속도 향상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제 생각은 핵심적인 발전은 공간적 일관성의 개선입니다. 공간적 일관성, 그게 어떤 거죠? 이전 모델들은요, 그 가상 공간을 이렇게 탐험하다가 잠시 다른 곳을 보고 딱 돌아오면 풍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아, 네네. 네, 마치 진짜 꿈속처럼요. 근데 지니3는 이 문제를 상당히 개선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 대략적인 공간 구조는 수분 동안, 그리고 세부적인 시각적 정확도는 약 1분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해요. 아, 그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가상 환경 안에서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하려면 내가 있는 이 공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니까요. 바로 그렇죠. 신뢰성이죠. 그럼 이런 일관성 개선이 실제 응용 분야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자료에서 그 로봇 학습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일관성 있는 가상 환경은 로봇이 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배우는데 필수적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단순히 시뮬레이션 성능이 좋아지는 걸 넘어서 로봇 훈련의 비용과 시간 장벽, 이걸 크게 낮출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 비용과 시간. 네. 현실 세계에서 뭐 데이터 모으고 아니면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사람이 일일이 수동으로 만들 필요 없이요. 그냥 프롬프트만으로 특정 상황, 심지어는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까지 거의 무한히 생성해서 로봇을 훈련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구글의 그 시마라는 가상의 에이전트가 지니3 환경에서 학습한 사례도 소개되었고요. 와, 정말 로봇 훈련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겠네요, 진짜. 혹시 로봇 말고 다른 분야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콘텐츠 가능성인데요. 미디어 컨텐츠요? 네, 사용자가 직접 텍스트나 이미지로 자기만의 어떤 게임 같은 경험, 이걸 만들고 그걸 또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하는 플랫폼, 뭐 이런 걸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위한 유튜브, 뭐 이런 느낌이죠. 사용자 창작 콘텐츠 UGC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가상세계를 만들고 공유한다니, 와, 정말 매력적인데요. 하지만 이런 강력한 기술에는 뭐 항상 그림자도 따르기 마련인데, 현재 기술의 한계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명확한 한계들이 아직은 좀 있습니다. 우선 상호작용이 아직은 좀 단순한 수준이에요. 아, 상호작용. 네, 주로 그냥 수평 이동만 가능하고요. 가상세계 안의 물건을 뭐 집거나 조작하는 등의 복잡한 행동은 아직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 공간에 여러 명의 사용자나 에이전트가 동시에 들어가는 것, 이것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현실의 특정 장소를 사진처럼 똑같이 재현한다거나 아니면 가상세계 안의 글자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데도 아직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직은 좀 초기 단계 기술의 특성들이 보이네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들어가 보죠. 세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파라미터 수가 이전 모델보다 줄었을 수도 있다, 이런 추측이랑 특정 아키텍처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자기 회귀 오토리그레시브 방식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 파라미터 수가 줄었다면 뭐 효율성이 개선되었을 수 있다는 의미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자기 회귀 아키텍처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에 많이 쓰이던 닐프나 가우시안 스플래팅 같은 기술들은 처음부터 공간 전체의 3D 구조를 명시적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네, 3D 구조예요. 네. 근데 이 자기회귀 방식은 그런 대신에 바로 이전 순간의 화면, 그러니까 프레임을 보고 그 다음 순간의 화면을 예측하면서 세상을 순차적으로 그려나가는 방식이에요. 아, 그러니까 3D 설계도 없이 마치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이어가듯이 장면을 계속 만들어 나간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비유가 좋으시네요. 이런 방식은 완벽하게 짜인 3D 구조를 만드는 데는 좀 불리할 수 있지만 대신에 더 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뭐랄까 좀 살아있는 듯한 세계를 생성하는 데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월드 모델 기술의 어떤 새로운 접근법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구글 지니3에 대해서 깊이 파헤쳐봤습니다. 간단한 프롬프트로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가상세계를 만드는 정말 인상적인 기술이고요. 특히 그 공간적 일관성 개선이 눈에 띄었습니다. 덕분에 로봇 훈련이나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 창작 분야에서 큰 잠재력을 보여주고요. 물론 아직 상호작용 감식이라든지 다중사용자 지원 같은 한계점들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런 한계점들이 앞으로 기술 발전을 통해서 점차 극복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더 실감나는 게임이나 효율적인 훈련 도구를 넘어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 새로운 방식의 경험, 이런 게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여러분의 디지털 생활, 나아가 현실 세계와 맺는 관계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